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여러분들 뭐 깜짝 놀라셨기도 했고 아유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농심이 이제 라면값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라면까지 고삐가 풀렸고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료품 기업들이 또 한 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식료품주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중에서의 픽은 뭘까? 무엇을 골라야 될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신라면, 새우깡 등 평균 7.2%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농심 측은 근데 이걸 가격 인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지난 2023년 7월에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막 물가 잡기 막 했었을 때 인위적으로 못 올리게 막 했었잖아요. 식료품들 기업들. 그때 정말 이례적으로 농심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은 없는데 가격을 인하를 했죠. 그래서 농심의 반응은 현재 그때 내렸던 거를 되돌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좀 보니까 신라면이 5.3%, 안성탕면도 5%대, 짜파게티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8%대 이제 인상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늘 식품 기업들 말하는 두 가지가 있죠. 원재료 가격들 많이 올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정말 최근에 1년 이상 환율이 원화가 워낙 약세가 돼서 원자재 사올 때 환율 부담이 컸다.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또 됐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식품 기업들이 가격 올릴 때 늘 이거 쓰는 이제 그런 변명이기도 한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야 라면 가격도 올릴 수가 있어. 농심 주가가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수급까지 들어온 이유가 지금 우리는 아마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관련한 결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또 가격 인상의 가능성 있다. 이제 여기에 배팅을 좀 한 것 같아요. 실제 왜 이것이 타당한가? 왜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됐는가? 작년 12월에 계엄 이어지는 탄핵 국면 이후에 올 연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피부로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국내 식음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커피 프랜차이즈들 등등이 모두가 싹 다 햄버거 체인들, 스타벅스 커피 싹 다 가격을 다 올렸는데요. 빵, 과자, 빙가, 햄버거, 커피 그리고 이제 라면까지 다 올려놓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파리바게트가 빵, 케이크 평균 5.9% 올려놨고요. 롯데웰푸드 촉촉한 초코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초코송이 거의 한 10%대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쪽은 약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이슈몰이가 안 됐던 게 지금 카카오, 코코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오리온도 10%, 뚜레쥬르도 5%, 그리고 햄버거집 또 커피 쪽 라인들 가보면은 커피 체인들 다 가격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식품계는 이제 이렇게 돼서 비난을 하니까 야, 그 정치 혼란을 틈타가지고 이렇게 가격 인상하냐 그랬더니 아니었다. 그 전에 2022, 2023년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생각도 가능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올린 게 지난번 눌러놨던 거를 요만큼 올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래대로 올릴 폭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초를 쳤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식료품주, 식품주 관련주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서 빙그레를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이제 이게 가장 빙그레를 픽하게 된 핵심 이유이기도 한데 식음료 업종이다 이제 개선이 되는데 올 여름이 정말 많이 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4월부터 9월이 여름이다. 4월부터 10월이 여름이다라고 할 텐데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가 먼저 실적 부분부터 포인트를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 빼고 맞춰보면 작년 4분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빙과류 쪽은 1, 2, 3분기에 벌어놓은 돈으로 다 해먹거든요. 4분기에는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이례적으로 6억을 분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빙그레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면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이제 그 코로나19 끝나고 2021년, 22년 요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세 자리대였었습니다. 이 1,000억대가 안 오게 됐었는데 갑자기 2023, 2024 가게 되면서부터 실적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저기 보면 1,000억 단위로 쭉 오르게 되죠. 200억, 300억이었던 것이. 저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외 법인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2023, 2024 특히 올해 가면서 경기 부진의 여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실적 정리를 해드리면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 1,300억대에 내면서 빙그레 사상 최대,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내고 있고요. 이제 회사 측은 빙과 매출이 10% 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이제 뚱 바나나 맛 우유 있지 않습니까? 뚱뚱한 이 바나나 맛 우유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 좀 탄력 붙는다. 바나나 우유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빙그레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더운 여름 그리고 경기 부진인데 첫 번째 더운 여름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것처럼 더운 여름을 할 때 빙과류는 지금 사야 되겠죠.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경기 부진의 반사 효과인데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오히려 2021년, 20년 이때만 해도 이 지원금 때문에 그때 이제 경기는 안 좋았지만은 사람들의 소비력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일반 빙과류를 안 먹고 한층 더 비싼 뭐 하겐다즈급을 많이 먹거나 아예 막 프랜차이즈 쪽에서의 이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경기가 점점 부진하게 되면 근데 더운 여름이 온다. 지갑은 얇아지는데 결국 또 이런 일반 빙과류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이 일반 빙과류 가격도 지금 1차 인상을 했어요. 연초에 빙그레도. 더위사냥 하나만 품목을 보면 이제 더위사냥이 1,000원 시대입니다. 800원에서. 자, 그리고 이제 자회사죠. 혜태 아이스 브라보콘도 1,400원대가 됐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식품 기업들 빙그레를 포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가격이 800원에서 1,000원, 200원 올랐네. 뭐 1,200원에서 1,400원, 200원 올랐네. 100원 올랐네. 300원 올랐네 하시지만 이게 상승률로 보면은요 20%씩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반영될 때는 이 매출 성장률로 끝없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격 인상률이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고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여름 여기에 경기가 앞으로도 침체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여력 줄어들고 진짜 이렇게 지갑 얇아진다라고 하면 프리미엄급은 이제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빙과류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거 빙그레가 이번에 한번 또 추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어제 있었던 라면값 인상 어제는 농심이 스타였습니다만 저는 조금만 더 중기적으로 보면 더운 여름을 경험하는 빙그레까지 한번 식품기업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이끌어봤습니다.